안녕하십니까, 신종훈 교수입니다. 7주차 종이치 개공학 파트 2의 복습을 위한 리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6주차까지 여러분들 학습하고 왔던 부분을 중간고사를 앞두고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의미로 중요한 부분만 제가 파워포인트를 띄우지 않고요, 직접 책에 옆에 있는 책을 보면서 중요한 부분의 키워드만 간단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이 보철이 과연 뭐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총이치 보철은 무치하게 이 기능과 심미의 안정까지 제공해주는 이 틀니, 무치하게 이 인공대치물이라고 하는 이 총이치의 기능성, 심미성, 심리적인 안정감을 환자에게 제공해주는 이 보철물이 총이치 기공학이다. 여러 번 했죠? 아마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답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총이치 기공학 중간고사는 온라인 시험으로 보려고 합니다. 시험의 이 방식은 다시 조금 안내를 드리겠고요. 어찌됐든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꺼내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범위를 실제 여러분의 구슬로 끄집어내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볼 것인지 제가 한번 준비하고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저하고 함께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을 복습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총이치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한 요소 세 가지가 있네요. 뭐였죠? 지지, 유지, 안정이 있었죠. 지지, 유지, 안정이 총이치 보철에서 필수적으로 서로 융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범위. 총이치가 입속에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세 가지가 서로 협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이치라고 하는 이 보철물의 이 종류 여러 가지가 있었죠. 즉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이 연구이치는 완전히 치유된 상태에서 환자에게 제공해 주는 틀리고요. 이 연구이치를 제작하기 위한 이 가도기적인 상황에서 이용되어져야 될 임시의치, 특히 임시의치 중에 우리가 무슨 의치가 있었죠? 임시의치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임시의치에서의 이 즉시의치. 즉시의치가 뭘까요? 즉시의치를 장착하지 않고 치아 발그한 다음에 치유된 후에 연구의치를 제작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될까요? 즉시의치를 치유되는 동안에 임시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방치된 상태에서 총이치로 연구이치로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올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을 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즉시의치는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성공적인 총이치 보철을 제작하기 위한 이 잔존 소수 치아와 이 교합의 모든 부분을 그대로 기록 보존시켜서 연구치로 가져와야만이 되는 이러한 필수적인 프로세서의 하나다라고 제가 상세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오버덴처, 임플란트 덴처, 뭐 기타 여러 의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맞춰놓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할까 봐서 여기에 타이머를 맞춰 놨더니
조금 올려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이치의 구조적으로 왔을 때 인공치아와 그리고 의치상 이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치학의 해부학적인 이런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상학의 해부학적인 부위, 하학의 해부학적인 부위와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요. 특히 이 총이치를 제작하는 이 과정에서의 부위의 명칭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들 뭐뭐 있을까요?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상학에서의 절치유두, 하학에서의 이 레트로몰라 패드의 이 구삼각, 그리고 기타 많은 부위의 명칭과 역할 등은 이 영문의 이 단어와 함께 공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스펠링이 하나만 틀려도 되지 않는 부분, 반드시 이 해부학적인 이 구조의 기능,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겠지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암기식의 학습을 해줘야 될 범위. 매년 시험을 치르는 부분에서의 이 스펠링 하나의 오탈자로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 중간고사 앞두고 특히 이 무치학 구강 해부 구조에 의해 부위의 명칭, 공문과 영문,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해줘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장에서의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3장이 끝나고 4장으로 오는데 이제 4장에서는 예비 인상에 의한 예비 모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사실 이제 총이치의 전체적인 하나의 이 제작 과정, 프라이머리와 세컨 파트로 후차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7주차에 실습에서도 다시 금속상 제작 과정에서의 뒷부분, 즉 금속상을 이용한 수지의치의 전 제작 과정까지 제가 파트 3개로 나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예비 인상에서의 예비 모형, 자 우리가 한번 전 제작 과정 한번 해볼까요? 예비 인상에서의 예비 모형, 즉 예비 인상을 체득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기성 트레이가 있었죠. 기성 트레이, 예비 인상, 예비 모형, 예비 모형을 토대로 개인 트레이, 그리고 개인 트레이에 의한 최종 인상 마스터 모델. 이 마스터 모델을 얻기 위한 이 박싱 메소드는 반드시 필수 과정이라고 얘기했고요. 박싱 메소드를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박싱 메소드를 시행하는 이유는 해부학적인 이 주연 보도의 깊은 부분의 미세한 모든 재현성을 높여서 총이치 보철 유지 증진에 성공적인 보철물을 제작하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 박싱 메소드 프로세스 이해되시죠? 인상 최고점, 트레이 인상 최고점, 하단 3, 4mm 하방에 비딩 왁스로 내려서, 그리고 수직 왁스 세워서 그 안에 이제 경석고를 집어넣고 경화 후에 보면 주연 박싱에 의한 인상의 넓힘에 의한 주모형이 연장되어지는 이 부분이 박싱 메소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주모형이 얻어지면 이제 주모형에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주모형을 얻기 전에, 이 마스터 모델 얻기 전에 예비 모형에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했죠. 왜 개인 트레이를 제작했을까요? 개인 트레이는 한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개인 트레이를 만들었죠? 개인 트레이는 이제 AB 모형에서의 이 디자인, 보도에서 2, 3mm 짧게, 거기에 트레이 외형선이 되고요. 다시 트레이 외형선에서 다시 상방으로 2, 3mm 짧게 그려져서 스페이서를 이제 2, 3mm 짧은 쪽에 붙이고 스페이서에 티슈 스탑을 형성해 주는 거. 그리고 자가 중압 레진을 이용한 이제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이제 트레이 외형선과 일치시켜서 핸들의 각도, 구순 운동에 문제되지 않도록 이 치과 의사가 환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인계해내는데 제일 효과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 각도적인 범위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 개인 트레이의 제작의 이 범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대부분이 이제 자가중압, 레진 또는 이 라이트 큐어라고 하는 강중압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도 이제 제로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싱에 의해서 나온 이 마스터 마델, 그 다음에 뭐였죠? 거기에 기초상, 그리고 교합제. 기초상과 교합제는 합체가 되면서 교합상이 되겠죠. 교합상, 기초상이 곧 최종 의치상이다라고 6주차에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의 음성 메시지 카톡으로 제가 요구했습니다. 기초상이 곧 최종 의치상이다. 왜냐하면 아크릴에 의한 이 임시 기초상은 이제 레진 전입하기 위한 함 열어서 왁스 제거할 때 버려지는 것이지만 오늘 메탈 베이스는 영구 의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상에 의한 교합상,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어져서 환자 구강 내에 시적해서 환자의 교합의 기록, 그리고 정중선, 상순선, 견치선, 하순선, 기타 이 파라핀 악스라고 하는 이 교합제의 여러 가지 인공치 배열을 하기 위한 이 지침선, 교합의 기록과 함께 이제 기록 보존시켜서 기공실로 보내주면 기공실에서는 교합기라고 하는 이 앞고래 운동을 모방해주는 이 기구에 이제 장착시켜서 상악법이라고 하는 상악전치, 하악전치, 상악구치, 하악구치 배열 순으로 이제 배열하는데 마지막 하악법의 하악구치에서의 1대구치를 제일 먼저 1소구치를 제일 나중에 배열한다 라고 하는 범위는 여러분들과 여러 번 Q&A에서 같이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치 배열이 완료되어지면 잇몸의 형상을 좀 더 자연스럽게 모방, 형성해 줄 수 있는 의치상의 조각의 치은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의치상의 조각과 치은 형성의 과정은 이제 용융법과 압접법으로 해당 부위에 왁스를 올려서 냉각되어지면 조각 깎아내는, 즉 의치상의 조각 과정에서의 치은 형성 과정까지 보면 되겠죠. 이때 치은 형성 의치상 조각의 과정은 100%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 나비치를 다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시켜서 교합 기록되어진 대로 정확하게 인공치 배열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교합 기록에 의한 기준 안에 다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환자 구강에 시적시켰을 때 교합 기록 양태와 틀리다고 한다면 다시 재배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조각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혹시 재배열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각 과정은 다시 허물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시적 의치로 보낼 때의 의치상 조각은
대략 6, 70% 정도만 완료하고 보내고 더 이상 이제 손대지 않고 세칸 수지의치로 제작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마무리 조각 치은 영상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치은 영상 완료 나비치로서의 최적 시적의치로서 양호하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가 프라이머리의 파트, 세컨 파트 수지의치. 여러분들 한번 해볼까요? 자, 교합기에서 이제 나비치 모형 아웃시키고요. 실링 해줘야 되겠죠? 나비치의 이제 모형하고의 실링.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라고 하는 이 메모라는 기구가 필요하는데 이 기구는 상악용과 하악용 구분해서 이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과정에 나비치 모형이 드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침수시켜 놓은 사이 바셀린을 윤활유 역할로 발라주고요. 그리고 1차 메모를 할 때 플라스타로 하암에 채우고 거기에 나비치 모형을 올려서 상암과의 간격이 약 6mm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나비치 모형을 플라스크 하암 매몰제로 이렇게 약간 눌러주면 그 간격 유지되어진 대로 장착되어지고 이때 플라스타는 아직 초기 경화되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비치 모형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고 언더컷이 없도록 스무스하게 이제 1차 메모를 완료합니다. 1차 석고가 이제 경화되어지면 여기에 석고 분리제 도포하고 이제 상암에 채워주는데 이때도 플라스타로 채워주는데 기포 없이 잘 채워줘야 되겠고요. 어느 부위까지요? 교환면과 절단면 부위까지. 그리고 초기 경화되어지기 전에 교환면과 절단면을 손가락으로 닦아내면 노출되어지는 이 부분 과정이 2차 플라스킹. 경화 후에 다시 이제 레진 이 석고 분리제 도포하고요. 3차 뚜껑까지 경속고로 채워주는 거. 왜 3차를 경속고로 하고 경속고를 굳이 채워줘야 플라스타가 아닌 경속고로 채워줘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Q&A에서 이미 충분히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클램프에 장착해서 경속고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리고 기다린 후에 이제 클램프에서 클램프를 열고 경화되어진 이 플라스크를 뜨거운 열의 전달에 의해서 상암과 함을 열고 거기에 왁스워시라고 하는 뜨거운 물로 또는 스팀의 증기압으로 잔류 왁스 없이 완전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웜 상태에서 분리제 도포, 인절미 상태에서의 레진 전입. 이때 레진 전입은 1차 시압, 2차 시압, 3차 시압으로 점차 압력을 높여서 인절미가 미세 음영체에 완전히 이제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압이 끝나면 다시 클램프에 조여서 이 비등, 중압 과정에서의 비등 시 레진의 팽창을 막아주는 클램프에 완전히 조여 장착하고 이제 중압의 온성 과정 매뉴얼에 따라서 온성이 끝나면 이제 냉각을 거쳐서 그리고 함을 열고 매몰제 제거하고 이때 매몰제만 조심스럽게 제거해야지 주모형 손상이나 의치상의 파절의 강도로 파절의 문제를 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몰제 모형 제거하고 그 다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매몰에서 수지 중압 과정까지의 교합의 차가 많이 발생된다 그랬습니다. 이 차를 수정하기 위한 네거티브 인덱스의 조립, 교합기에 재부착해서요. 이 중압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교합의 높이를 선택 삭제 과정이라고 하는 교합지에 마킹을 시켜서 가다 접촉되어지는 부분, 즉 기능교두가 아닌 비기능교두의 조기 접촉점을 조심스럽게 삭제하면서 기존 나비치
모형에서의 교합의 양태대로 다시 되찾는 이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치고요. 모형을 이제 의치상을 빼내기 위한 주모형의 손상으로 의치상을 안전하게 빼내고요. 그리고 다듬질, 연마, 그리고 환자 구강 내에 장착시켜서 노후의 삶의 계속적인 기능과 심미와 안정을 위한 팔로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총이치 기공학의 1학기 전반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보낸 영상에 대한 이 요점 정리, 그리고 자문자답, 그리고 동급생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다른 학생의 이 답변도 보고요. 또 다른 학생의 질문도 보면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나 내가 미처 이제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을 동급생들의 이 생각으로 이 학습을 넓히고 있는 범위, 교수자 1인의 답변보다는 저는 가이드하고요.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에 이런 더 많은 무한한 이 정답이 좀 더 우리 치과기공의 새로운 기술에 접속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7주차 총이치 기공학의 파트 2, 6주차까지 배운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다시 복습해서 이번 8주차 총이치 기공학 이론 온라인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